자, 이어서 볼게. 유형 8번이다. 원 밖의 한 점과 원이 사이의 거리. 저도 많이 활용될 거야. 많이 활용될 거고, 특히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피하라 하는 친구들은 2차 곡선에서 같은 내용들이 활용이 될 거야. 원이 있고요. 원 밖에 한 점이 있죠. 그리고 하나는 원인을 돌아다니고. 이 AP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직관적으로는 와우, P가 저 반대쪽에 있을 때 제일 멀리 있을 거고요. 제일 가까운 쪽에 있을 때 제일 가까운 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냐 이거야? 거기 어디겠어? 바로 그렇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에서 생기는 거죠. 자, 증명을 간단하게 해볼까? 직관적으로. 자, 만약에 여기가 최소가 얘가 최대가 아니라고 해보자. 여기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을 비교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죠. 그지? 그럼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뭐냐면 얘와 얘의 합은 항상 얘보다 어때? 크죠? 얘와 얘의 합은 이 길이보다 커요. 근데 얘와 얘의 합은 결국 이거랑 어때?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요 길이보다는 요 길이가 더 길다. 결국은 이 중심을 이은 선분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방금 같은 원리에 의해서 결국 그때 만들어지는 이 직선분의 길이는 얘보다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최대는 누가 된다? 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최소는 있어. 여기 있다는 걸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그 길이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그러면 와,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 어차피 이만큼 길이는 알고 있잖아. 뭔데?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이 점의 좌표도 알고 있죠. 원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점과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더하기 반지름 해주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 맞지? 마찬가지로 최소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게 아니라 이만큼 길이를 구한 다음에 빼기 반지름 해서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중심을 내가 C라고 하면 최대는 결국은 AC 길이를 구한 다음에 더하기 반지름 해주면 되고요. 최소는 AC 길이를 구한 다음에 빼기 반지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중심을 거쳐서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어디 보는 거라고요? 이 점을 보는 게 아니고 최단거리나 최장거리는 중심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럼 봐요. 그래, 중심 필요하잖아.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9. 중심이 얼마나 얘기가? 마이너스 1이죠. 바깥의 점 A가 얼마다? 3, 마이너스 5죠. 그럼 이 사이 거리는 루트 요거 빼기 요거 2의 제곱, 요거 빼기 요거 6의 제곱, 루트 40 얼마? 2루트 11. 거기다가 뭐야? 최대값은 더하기 반지름 더하기 3. 따라서 m은 2루트 10 더하기 반지름. 최소값은 2루트 10 빼기 반지름. 그리고 뭐라 그랬어? 합차지. 요거 제곱 40 빼기 요거 제곱 3의 제곱 9. 됐니? 자, 얘를 조금 응용한 게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원이 있고요. 원이 한 점 P가 어떻게 된겨? 이번에는 뭐가 있냐? 한 점이 아니고 바깥에 원 밖에 직선 또는 선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직선과 이 P 사이 거리 항상 수직으로 되는 거지. 이 거리의 최대 최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지나겠어? 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졌을 때 이 거리가 최대고 이게 최소가 되겠죠. 맞지?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여기가 아닌 다른 데 있으면 이 길이는 이 길이보다 어때? 작다는 거 똑같이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해야 되니? 이렇게 하면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 합이 어때?
길죠? 그지? 길죠? 이렇게 내려보면 이만큼 길이가 똑같고 여기보다 여기가 기니까 항상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일지선에서 버스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들어질 거고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 항상 기니까 이 길이가 최대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결국 이 경우에도 어때? 중심을 바라보면서 이때 최장거리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구한 다음에 더하기 반지름 해주시면 최단거리가 나올 거고요. 최단거리는 중심이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빼기 반지름 하면 최단거리가 나오겠다. 다 틀리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어때? 어떻게 활용이 나오니? 만약에 선분을 주고 이렇게 해서 A, B, P라는 삼각형을 만들 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삼각형 넓이가 최대될 때는 높이가 최대될 때, 최소될 때는 높이가 최소될 때. 결국은 아까 그 문제랑 똑같죠. 최단거리, 최단거리 찾는 문제. 그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겠다. 그러면 상호 문제를 한번 볼까? 예.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그 위를 움직이는 P가 있고요. 이미 고정되어 있는 6,3과 4,1라는 두 점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이 뭐가 되도록 평행 사변형이 되도록 Q를 정해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P가 움직이죠.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삼각형 모양이 달라지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Q는 저절로 결정되는 거지. 얘는 선택지가 없지, 그치? P만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Q는 저절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A, B의 중점을 M이라 할 때 먼저 M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당연히 뭐냐? 중점 좌표 2,1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위해서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요. PQ. 무조건 평행사변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평행사변 성질을 따르면 두 대각선을 서로 나눠서 이등분하죠. PQ 길이의 최대 최소는 결국 이 결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어때? 똑같죠.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인데? 중점 2,2분의 3이잖아. 결국은 PQ 길이가 최대 최소가 되려면 이 점과 P 사이 거리가 최대 최소 되는 점 찾아내는 거고요. 원바의 점과 원위를 움직이는 점, 원바의 점과 원위를 움직이는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니까 결국 어디를 봐야 돼? 중심을 찾아봐야 돼요. 중심. 맞나요? 이쪽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저절로 그려야 되는 거야. 중심을 찾아봤을 때 여기 있을 때 거리의 최대 이게 2배가 최대가 되는 거고 PQ 길이. 여기에 P가 위치했을 때 이 길이의 2배가 PQ 길이의 최소가 되겠죠. 괜찮니? 그럼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니까 답 찾을 수 있겠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단서들을 달아주니까 그래도 좀 풀만하지. 그냥 이 그림만 딱 주고 그림만 딱 주고 PQ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와씨 어떡하지 이런 거 왜? PQ가 둘 다 움직이니까 정신 못 차리겠지, 그치? 그치? 근데 당연히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려면 대각선을 그어 보셔야 되고 둘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이 길이만 구하면 2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아무리 움직여도 아무리 PQ가 움직여도 결국은 두 대각선의 거점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왜냐면 이쪽 대각선의 중점을 일정하니까 두 대각선의 중점을 일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PQ가 움직여도 결국 이 둘의 중점은 계속 여기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은 고정되어 있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한 점이야. 그럼 그 점과 움직이는 P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떠올려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처럼 좀 응용 문제를 하더라도 좀 어려운 문제를 하더라도 항상 기본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막 이렇게 껍질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걸 사사사 벗겨내면은 결국은 우리가 늘 했던 문제랑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뜻이야. 나를 쉽지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자체 반증식이죠. 또 나오네. 직선 때 했는데. 그치? 요령 기억납니까? 자체 방식은 내가 자취를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표를 x, y로 둡니다. 두 번째는 x, y 사이 관계식을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고요. 자, 뭐야?
AP의 중점의 자체를 찾으니까 중점 M을 뭐라 둘까? X, Y라 두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을 구하려면 A와 P점의 좌표가 있어야겠죠. A점의 좌표는 여기 있어요. 자, 봐. 좀 어렵다. A점의 좌표 있죠? 그럼 P점의 좌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A점과 P점의 좌표가 모두 있어야지 중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럼 없으면 P점의 좌표를 세팅하셔야겠죠. 뭐라 세팅할 거니? 당연히 A, P를 써야겠죠. 자, 그럼 갑니다. 관계식. X는 중점이니까 얘와 쟤를 대해서 나누기니까 2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Y는 2분의 B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왜? X와 Y 사이 관계식이 필요한 거거든. X와 Y를 하나의 식으로 묶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 AB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자, AB는 어디 위의 점인가요? 이 원 위의 점이죠. 그냥 표정을 일단 만들어 볼까? 계산이 좀 편할 것 같아서. 됐죠? 따라서 AB도 이걸 만족하죠. 그러면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은 4로 만족한다고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우리 배운 대로 X, Y를 세팅했죠? 조건을 보면서 관계식을 만드는데 아직 X, Y가 연결이 안 됐죠? 근데 A, B는 분명히 이 원위의 점이니까 원에 대입할 수 있죠. X, Y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A, B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X, Y 바꾸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A는 2x-2고 B는 2y-4야. 얘를 여기다가 쳐주면 되겠죠. 그럼 A 대신에 2x-2 빼기니까 4 해제곱. B를 2y-4 빼기 1 5의 제곱은 4가 되겠죠. 됐죠? 원방인 거 보여? 에이 선생님 4x제곱 4y제곱인데 나누면 되죠. 2 묶으려면 제곱해서 4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1로 묶으려면 제곱이 있으니까 4로 나오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 원방 되려면 4로 나눠주면 되니까 반지름이 얼마라는 얘기야? 1이지. 반지름이 1인 원이 우리가 찾는 자체가 되는 거고요. 그 자체의 길이는 원의 둘레. 반지름의 길이의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니까 2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어떤 게 힘들어? 앞에 거랑 다른 거. 앞에서 봤던 자체랑 다른 점은 오케이. 내가 자체를 구하려고 하는 점 말고도 또 다른 움직이는 점이 있는 거야. 고정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점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때?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설정된 좌표와 이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XY 사이 관계식을 만드는데 그게 안 만나잖아요. XY. 그걸 만나게 하기 위해서 AB에 대한 관계식을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됐지? 자, 마지막부터 한번 볼까? 자체가 좀 낯설어서 그런데 1321번 봐요. 자, O라는 원점 0,0이 있고요. A점 4,0이 있습니다. 둘을 이은 선분 O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다른 한 꼭점을 P라 할 때 P의 자체 방식은 자, 이거를 꼭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문제의 상황을 통해서 P가 도대체 어떤 점을 그런지 바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잖아. 돼 안 돼? 봐요. O가 있죠. 4,0이 있죠.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디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또 이렇게 그럼 만들 수 있는 거냐? P가 몇 개 있어? 개 많지. 그치? 자, 이 많은 P들이 다 뭘 그릴 거라 생각돼? 원을 그리겠죠. 왜냐면
원의 지름에서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어? 지름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어떻게 만들어도 무슨 삼각형이 된다고 배웠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배웠지 이미. 다시 말하면 한 성분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을 빗변을 만드는 한 성분을 빗변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죄다 원 위에서 한 점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은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O와 A가 이 원에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의 양끝점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 얼마 된다? 2,0이 되고 반지름은 2가 되는 원의 방식이 되겠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0의 제곱은 2의 제곱. 그지? 복잡하게 식을 안 써도 괜찮아요. 자, 이걸 식을 써서 푼다면 어떻게 하냐? 식을 써서 푼다면 다시 그려볼게. 봐. 여기 O가 있고 여기 A. 4,1이 있고. P가 얼마 있는데 직각이 되면. 그럼 P의 자취를 구하는 게 P를 어떻게 한다? 배운대로 해. 통화 되겠죠? 자, 그럼 XY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뭘로 만들 거니? 조건이 뭐야? 얘가 9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 곱이 얼마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얘기지. 자, 이 기울기는 얼마다? x 빼기 0분의 y 빼기 하니까 x분의 y가 되겠다. 됐죠? 곱하기. 자, 이 기울기는 x 빼기 4분의 y 빼기 0 되겠죠? 이거 얼마 된다? 자, 분모 곱하면 x제곱 빼기 4x 분의 승자는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제곱 곱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면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이걸 보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자체 방식이잖아. 오면 표현을 바꿀게.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자체 방식을 접근하는 방식 그대로 해도 괜찮아. 다만 이때는 어떻게 조건식을 써야 될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직각이라는 거,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유형 10번에는 그런 자체 방식 중에서 좀 대표적인 자체 방식 하나 있어요. 바로 뭡니까?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는 게 있었죠. 자, 두 점 AB로부터의 거리 B가 1대2인 점의 자치는 원을 나타낸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1대2로 일자한 점의 자치는 원이 된대. 안 알려줄 수 있겠지. 자치를 한번 구해보자. A라는 점이 있어요. 얼마야? 3,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어요. 3, 5야. 두 점이 이렇게 있어. 얘로부터 거리 B가 1대2인 점. 그래서 1대2로 내분한 점도 있겠죠. 또 거기뿐만 아니고 여기서 1대2인 점이 존재하겠죠. 1대2인 점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돌다 보면 1대2인 점이 더 존재할 수 있겠죠. 돌다 보면 또 뭐 되겠니? 1대2로 외분한 점도 있겠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점들이 찍힐 거라는 얘기야.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점 중에 하나를 내가 x, y, 그치? 이 점의 자치를 구하는 거니까. 뭡니까? 관계식 있는 그대로잖아.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때문에? 1대2라는 얘기죠. 자, 루트 x 빼기 3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 대 루트 x 더하기 3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은 1대2라는 거잖아. 그러면 제곱 찍찍하면 루트 사라지고 1대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자, 바깥에 두개 먼저 곱할게요. 4 아이씨, 전개 바로 해볼게. 4x제곱 마이너스 24x 36 더하기 4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4 자, 는 안에 두개 곱할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 좌변행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30x 상수는 마지막 할게. 3y제곱
플러스 18y 상수항 40 상수항 34 넣으면 플러스 1 0. 자 3을 나눌까? 뭡니까? 원의 방식이 되겠죠. 표정 바꿀까? x 빼기 5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 25, 9 34 빼기 2 형식 이렇게 원의 방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도형인지 안 알려줘도 자체 방식 직접 구해보니까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으면 또 다른 풀이가 가능해지는 거야. 무슨 풀이? 어차피 얘가 원을 그린다며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원의 중에서 아까 뭐야? 내분점도 하나 했었죠. 1대1 내분한 점. 그리고 외분점도 지난 날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원이 되는 거 알고 있으면 결국 내분점과 외분점이 바로 이건 뭐니? 지름의 양끝점이 돼버리죠.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 찾으면 원의 중심 구해줄 거고요. 하나 구하면 반지를 구해줄 테니까 굳이 복잡하게 이거 안 해도 되죠. 그럼 이 이후부터는 자취를 쓸래 아니면 내분점 문제를 풀래? 이쪽 문제가 편하답니다. 내 생각에는. 자, 내분점부터 보자. 내분점. 몇 대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지. 자,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대2로 내분하면 자, 1 더하기 2분의 1이랑 마3을 곱하죠. 마3 2랑 3을 곱하니까 더하기 6 콤마 1 더하기 2분의 1이랑 5랑 더하기 2랑 마이너스 1랑 하면 얼마다? 3분의 3이니까 1 3분의 3이니까 1 1콤마 1이 외분점이야. 자 이번엔 외분점이야. 외분점은 가운데 부분 바꾸면 되겠죠? 1 빼기 2분의 3 빼기 1 빼기 2분의 5 더하기 9 콤마 마이너스 7 되겠죠. 자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야. 따라서 원의 중심은 둘의 중점이니까 얼마다? 5 콤마 마 3이 되겠죠. 그치? 반지름은 이 점과 이 사이 거리 루트 5 빼기 1 4의 제곱 마 3 빼기 1 4의 제곱 루트 30 어때? 똑같이 나오지 그치? 무슨 뭐 계산에 별 차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 통상적으로는 조적 풀이들이 좀 더 편할 거야. 그치? 자 이래서 이 원의 이름을 특별히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붙여놓은 거야. 어떤 건데? 두 정해져 있는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m대로로 일정한 점의 자치야. 두 점부터 거리비가 m대로로 일정한 점의 자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만든다.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추가로 문제가 뭐 나오냐면 뒤에도 있으니까 보세요. A와 B가 있지? 첫 번째는 자 삼각형 이 위에 P가 움직이잖아. 그렇지? 삼각형 A, B, P의 넓이가 최다되는 놈으로. 그럼 어쨌든 AB 길이는 변해 안 변해? 고정된 점이니까 안 변하죠. 그럼 넓이가 최다된다는 뭐하노? 높이가 최다되는 거지? 제일 높이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제일 높이로 가면 어디겠어? P의 위치가 어디에서 정확히 치어보면 제일 높은 거는 중심에서 수직으로 가는 내용이 있을 때가 제일 높은 데이지. 여기에 P가 위치할 때 삼각형 높이가 최다되면서 넓이가 최다될 거야. 그럼 그때 높이는 뭘로 잡으면 돼? 원의 반지름 잡아서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됐지? 삼각형 넓이가 최다되는 거는 높이가 최다되는 거니까 밑변인 지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중심에서 수직으로 위로 가는 위치야. 동의하지?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건 또 뭐냐면 각 A, B, P 최대되는 거. 각 A, B, P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여기 있을 때야? 아니죠? 봐봐요. 여기를 연결하면 어때? 원 안으로 들어오잖아. 이 점 꼭지 잘하면. 그치? 그럼 이거보다 가기 더 벌어질 수 있다 없다? 있잖아. 더 벌어져서 뭐 할 때까지? 너무 벌어졌네. 자, 여기까지 접할 때가 더 벌어지잖아. 접할 때가. 그치?
안으로 들어올 때보다 더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P가 어디 있을 때? 접할 때 접점을 위치하고 있을 때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각이. 그러면 그때 자 아까 뭐라 했냐? 접선이지? 접점이지? 나오면 중심하고 연결하라고 그랬죠? 직각되죠? 이건 뭐야?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점 잡혀있겠다, 원의 중심 잡혀있겠다, 길이 구하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AP 길이 구해진다, BP 길이 안 구해진다? 구해진다. 각이 최대될 때 BP의 최대값은 뭐야? BP의 길이. 보통 이게 정형적으로 두 가지로 묻는 거야. 아폴로니머스 코스 변에서. 첫 번째, 삼각형 넓이가 최대되려면 제일 높은데 그거는 중심에서 바로 수직 위에 있는 거. 그때 높이의 최대값은 원의 반지름 되겠다. 됐지? 두 번째, 각의 최대를 물어볼 때는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더 벌어져서 어디 될 때? 접하게 될 때까지야. 그러면 접점이 생기고 중심에서 접점 날리면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이따가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자 어디 보면 그치? 방금 두 번째 말한 게 1324에서 묻고 있죠.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2대1로 인점 P 뭐야? 아폴로니머스 원이죠? 그때 각 PAB의 크기가 최대화 될 때 접할 때 그치? 처럼 삼각형 넓이가 최대화 될 때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12번, 13번 요까지 오늘 볼 텐데 좀 설명하고 자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들이야. 두 원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럼 교점이 이렇게 생기지. 이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도 그려볼 수 있고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도 있겠죠. 그때 살펴볼 거야. 이쪽의 방식을 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금방 이번에 썼어. 자 이쪽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이다 하자. 그러면 자 두 번의 교점은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만 쉽게 안 풀려.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쉽지 않아.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원과 원의 교점을 절대 구하는 거 아니야. 알겠니? 구할 생각 1도 하지 마. 심지어는 원과 직선의 교점도 안 구해. 이 점을 잡고 구해서 푸는 문제가 없어. 원과 직선이나 원과 원의 교점을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는 절대 없다고 봐도 돼. 알겠니? 그러니까 그래서 접근은 생각조차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볼 건데? 자. 둘의 둘이 연립합 풀면은 당연히 이 점의 좌표가 나오겠지만 몰라 안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p, q라 가정하고 이 점의 좌표를 r, s라 가정할게. 자 그러면 이 둘은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도 성립하죠. 여기도 성립하죠. 얘도 여기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 넣어도 성립하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뭘 만들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이런 도형을 만들어봤어. 무슨 도형이겠어? 원이겠죠. 왜냐면 x제곱 y제곱이 있고요. 둘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m 더하기 k, y제곱의 개수도 m 더하기 k. 둘의 이차항 개수가 똑같으면 원의 방정식이겠지. 물론 반지름이 0보다 크다는 것도 확인해야겠지만. 그쵸? 이게 또 원의 방정식이야. 근데 어떤 원이냐? 자, 여기에 피코마큐를 대입해볼게. 피코마큐를 대입하는 순간 이게 뭐 돼버려? 0되지. 피코마큐를 대입한 순간 0되겠죠. 왜? 방식은 0입니다.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는 원도 P, Q를 지난다고 할 수 있겠네. 맞지? 여기가 0 돼버리기 때문에 M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 즉 MK가 뭘로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얘는 어디를 지나? P, Q를 지나는 원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알코메스를 집어넣어도 항상 MK에 상관없이 0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만든 원은 M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직선할 때 비슷하지, 그치? 직선 방식 했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이 원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 1 넣고 여기 0 넣으면 이 원도 나타내겠죠. 여기 원은 여기에 1 넣고 M에 0 넣으면 이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즉, 이 원의 방정식은 여기 있는 두 원을 모두 포함해서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야, 두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 이렇게 안에 작게 올 수도 있고요. 엄청 크게 올 수도 있고요. 더 크게 올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원 몇 개 그려.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수없이 많이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M과 K의 다른 값들을 넣어가면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모든 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둘을 다 포함해서. 근데 어차피 말했잖아. 어차피 문제 사례될 때는 여기 주어진 원들은 답하고 상관없는 문제들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굳이 변수 2개 넣어서 미정에서 2개 넣어서 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한쪽에만 K 높아진 얘기야. 그래도 얘는 항상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될 거고 K 값이 달라지면 원이 계속 달라지겠죠. 다만 누구는 표현 못해. 얘는 표현 못하지. 얘가 안 없으니까 얘는 표현 못하지. 이 원은 못하지만 이 원을 뺀 나머지 모든 원은 다 표현할 수 있어. 됐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모두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 무슨 형태? 일반형으로 풀어진 상태에서 방정식 형태로 풀어진 상태에서 하나는 그대로 하나는 K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그때 만들어지는 원의 방정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뭐에 상관없이? K 값에 관계없이. 됐니? 자, 그때 만약에 또 뭐 하겠어? 그럼 그 수많은 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M,N을 지나는 원을 말하면 수많은 원 중에서 세 점을 모두 지나는 한 개가 딱 특정되겠죠. 그럼 이 MN을 XY에다 대입하면 K가 하나 정해지겠죠. 그게 우리가 찾는 원의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한 점이 더 정해지면 K 값이 정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원은 한 개로 결정되는 거죠. 맞니? 두 점만 가지고는 원은 한 개로 정해질 수 없어요. 그렇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원이 만들어집니다. 기억할까? 첫 번째. 됐지? 자, 그리고 이때 봐봐. 만약에 있잖아. K가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해봐. 어머? 그럼 이 차이 어떻게 돼? 사라지지. 더 이상 원의 방정식이 안 되고 뭘로 바뀌어버려? 직선으로 바뀌지. K가 마이너스 1 되면 이때 만들어진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제 뭐가 되니? 직선이 되는 직선. 두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서 원이 아니라 직선이 되는 거야. 얘를 뭐라 불러? 공통형. 우리가 말하는 공통형은 여기서 뒤까지 공통형인데, 그렇지? 그냥 넓은 의미로 공통형이라고 할게. 공통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이게 K 자리에 마이너스를 쓸 때. 자, K 자리에 마이너스를 했다는 얘기 어떤 의미야? 두 개의 원의 방식을 뭐 했다는 얘기야? 빼버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통형의 방식을 어떻게 구한다? 두 원의 방식을 빼서 구한다. 됐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무조건 원이야. K가 마이너스 1 때는 직선이니까 그걸 공통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 들어갈게요. 유형 1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형이잖아. 어떡하라고요? 빼면 되는 거야. 됐지? 전기해서 뺄까? 자, x제곱 y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하는 0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빼기 9니까 마이너스 8은 0 둘을 빼버릴게. 2ay 빼기 2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그지? 직선이잖아.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수직이라네. 그럼 갑니다. y는 꼴 바꿀까? 오케이. 귀찮은데?
일반에서 오른쪽 넘길게 그냥 2x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a제곱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과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과 수직이죠. 우리 일반일 때 수직 조건 a 곱하기 a 다시 더하기 b 곱하기 b 다시가 얼마다? 0이다. 맞지? a 곱하기 a 다시 2 곱하기 2 4 b 곱하기 b 다시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2a 합친 게 얼마다? 0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2이다. 지금 외워져 그랬지? 두 직선 위치관계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표준을 바꾸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랬죠. 이것도 y는 꼴로 정리하고 있으면 막 분모에 이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겠지만 바로 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해. 자, 밑에 1327번 표현 잘 보세요. 원이 두 개 있는데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2등분할 때 A는 뭐야 이게?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2등분한대. 원이 두 개 있는데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2등분한대. 원의 둘레를 2등분하는 두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겠어? 지름이 되겠죠.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겠죠. 지름이니까 그 위에 뭐가 존재하겠어? 작은 원에 잘라지는 원에 중심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봐봐. 이 선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우리가 조건을 해석할 수 있겠네. 근데 이 선이 뭐야 바로? 두 원이 공통연이잖아. 한 원이 다른 원에 둘레 이동한다는 얘기는 두 원의 공통연이 어디 지난다? 잘라지는 원에 잘리는 원에 어디 중심을 지난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치? 자, 무턱 대고 외워라는 얘기 아니야.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잖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 내용들이 쭉 나와야 된다고요. 둘레를 반으로 잘라? 그럼 두 교점은 지름이 될 거고요. 지름이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공통연이 원의 중심을 지나겠죠. 자, 그럼 공통연 방식이 어떻게 하니? 둘을 뺀다 그랬죠. 자, 위에서 이렇게 뺄게. 찍찍찍찍 그러면 3ax 빼기 6x니까 3a 빼기 6x 2y 빼기 마이너스 2y 플러스 4y a 마이너스 6 얘가 공통연의 방정식인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요? 잘리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누가 잘리니? 얘가 얘를 이등분하니까 얘가 잘리는 거지. 중심 바로 보여? 마이너스 3,1이죠?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자, x에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a 플러스 18 y 1 대입합니다. 더하기 4 더하기 a 마이너스 6은요. 마이너스 8a 22 16 따스는 얼마다? 됐지? 자, 표현 잘 보시라는 얘기야. 저 표현이 안 나오는 시중 교재가 없어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자, 그 다음에 28번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거든요. 아주 오래됐는데 오래됐을 때 식상하죠.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고. 자, 원을 이렇게 PQ를 접었더니 이 접혀진 게 어디에 접하더라? 2,x x에 접하더라. PQ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하는 얘기지. 그럼 PQ의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는 얘기지? 자, 그럼 P점과 Q점의 좌표를 구한다? 그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원의 점의 좌표를 구하는 일 없다고. 맞지? 그럼 어떻게 풀 건데? 이런 얘기야. 아이디어 좀 신박해. 저 몰렸지? 이게 또 원의 일부잖아. 그럼 얘를 확장하면 원 하나 더 그릴 수 있어? 이도 원이 이렇게 있잖아. 결국 나시는 PQ는 이 두 원이 뭐가 되는 거야? 공통연이 되겠죠. 그치? 그럼 이 원의 방식은 얼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16은 0이죠. 그럼 난 이쪽 원의 방식은 구하면 되겠죠. 자,
이 원과 이 원의 반지름 크기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겠지. 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잖아. 접은 거니까. 그럼 이걸로 만들어서 내가 쓴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문제인데 똑같은 홀을 가지고 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원의 반지름 똑같아. 그럼 반지름 얘랑 똑같이 얼마야? 4짜리야. 그럼 뭐만 있으면 돼? 중심만 있으면 되겠죠? 중심 어디 있어? 자, 이 접하지? 딱 있잖아. 접선이지. 접점이지. 원의 중심을 찾아서 내려가겠죠. 됐지?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중심 x좌표도 얼마나 얘기야? 2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했잖아. x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며. 반지름 지금 4지. 얘랑 똑같으니까 4지. 그럼 중심 y좌표 얼마야? 4지. 중심 다 나왔지. 반지름 있지. 원방 만들 수 있네. 전개해서 얘랑 빼면 공통의 방식 나오고 x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쉽지는 않은 문제야. 왜? 이쪽 이번에 하나 더 생각을 잘 못하니까. 자, 그랬다 하더라도 중심을 또 못 찾더라고요. 중심의 x에 접하니까 중심의 y좌표가 바로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y좌표는 잘 찾는데 여기 2라는 걸 써먹지를 못한다고요. 접점이잖아. 접점. 그럼 접점에서 쭉 수직으로 올라가면 어디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얘랑 x좌표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챙겨주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살짝 건너뛰고요. 13번 할게요. 12번은 다음 시간에 14번, 15번하고 같이 할게. 됐지? 자, 13번 두 번의 교점을 칠하는 건 방식이야. 조금 전에 했죠?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교점을 직접 구할 생각하면은 방패에 교점을 칠해서 어디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상관없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x는 더하기 k 곱하기 x제곱 y제곱 빼기 4x 빼기 6y 플러스 8. 그러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칠하는 모든 원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원들 중에서 0,1을 칠하는 건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 0, y 1 되고요. 0, 0, 1, 0, 1. 3k 플러스 1은 0. k는 마이너스 3분의 1. 됐죠? 그래서 제대로 했나?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거 넓게 구하려면 반지름 구해야 되니까 이 표준을 바꿔야겠다. 그러면 3 곱할게. 3x제곱 3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그대로 풀면 되겠죠. x제곱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8. 자,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없겠니? 플러스 6y 마이너스 8은 0. 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 표준을 바꿀게요.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얼마 갖다 썼어? 4분의 1, 4분의 9 4분의 10, 2분의 5만 갖다 썼죠. 2분의 5 더하기 4, 2분의 14. 됐죠?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나 r 제곱이 너네매. 그러면 원넓이는 2분의 13파이가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은 절대 교점 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직선 했을 때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할 때는 교점을 직접 구해서 풀어도 상관없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 선생님 뭐라고 했냐? 그래도 요 식과 요 식에 k를 곱해서 합치는 걸로 많이 풀어보자 그랬어. 왜? 뒤에 가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나오니까. 지금 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직접 교점 구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됐죠? 자, 이쯤 하면 이제 원의 방식이 거의 절반은 끝났어. 다음 시간에 원반이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진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때 다른 교재 가지고 다음 처음부터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이렇게 말에는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얼마 남았니? 벌써 2월 3일 다 갔잖아. 4일이잖아. 이제 4주, 빠른 데는 4주 남았지. 1, 2, 3, 4주. 4주도 안 남았네, 빠른 데는. 일단 꺼줄게. 네.